그래서 이 안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고 이 안을 들여다봐 가지고 이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나으라무원 원장 문창학 씨입니다. 감의 놀라운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항암, 뭐 음식하고 뭐 식품 할 때 감은 좀 많이 빠져 있는 편이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한 십몇 년 전에 그 방송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감을 먹고 암이 좋아졌다 해가지고 인터뷰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하동에 있는 대붕인가요? 이걸 먹고 그래 좋아졌다 해가지고 한번 그때 감이 확 뜬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감은 상당히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우리가 특히 이제 감은 우리가 그 탄닌이 이제 떫은 거, 이게 이제 그런 그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외에도 이렇게 감 속에는 뭐 플라보노이드 계통이 있어가지고 뭐 세포 자살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항산화 작용, 그 다음에 이제 폴리페놀 이 있어서 염증도 없애주고, 그다음에 암 세포 성장도 억제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탄닌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 주기를 차단시켜주죠. 그래서 주기에 넘어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성장을 막아주는, 그리고 이제 전이도 막아주고, 베타 카로틴, 루테인, 이거는 비타민 A 계통이 있죠. 이거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도 있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DNA 손상을 막아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감잎에도 비타민 C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항산화 작용,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같이 성분으로 있어서 감은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과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감의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나 동물 실험이 있나요? 예, 우리나라에서 나온 논문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사이언스 리포트라는 저널에 나온 건데, 그 2020년 10월 달에 이게 발표된 거예요. 우리 감잎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그래서 항암 잠재력에 대한 부분을 이게 발표한 논문인데, 우리 PDGFR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혈소판 유래 성장 요소 수용체라는 건데, 이게 활성화가 되면은 암이 엄청 빨리 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감에 있는 성분들이 억제를 해서 세포 자살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성장이나 전이를 막아준다는 이런 동물 실험을 통해서 발표한 논문이 있거든요. 감이 우리가 단순한 기호식품으로 먹는 의미를 떠나서 암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양리학적인 효능을 가진 그런 식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상당히 중요한 이런 논문 자료였던 것 같아요. 감의 항암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섭취법이 있나요? 야, 감은 사실은 우리가 뭐 요즘에 단감, 그 다음에 떫은 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떫은 감이 항암 효과는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감 같은 경우는 탄닌이 많지 않죠. 그런데 이제 떫은 감은 나중에 우리가 대부분 다 홍시로 많이 먹는데, 또 홍시가 완전히 돼버리면 탄닌이 줄어드니까 약간 떫은 감을 먹는 게 좋고, 이제 먹는데 우리가 과일로도 먹을 수가 있겠고, 또 그렇지만은 이 감잎차가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감잎차를 따로 좀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감잎은 시골에 가면 많이 구할 수 있잖아요. 제품으로도 나와 있겠지만 뭐 시골 같은데 그 이야기를 해서 감잎을 따가지고 말려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차를 만들어서 먹으면 가장 좋죠. 감잎을 차로 마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 그 다음에 감을 먹을 때는 껍질에 이게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껍질째 그냥 생으로 먹는 거, 이게 좋겠고, 감은 뭐 익혀서 먹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거의 아마 생으로 먹으니까 생으로 먹었을 때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떫을 때 먹는 게 효과는 더 좋은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감잎 같은 경우에 그냥 차로 마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뭐 음식으로도 뭐 감잎찜을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감잎 쌈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 감잎이 콩하고 발효된 콩, 그러면 뭐죠? 우리 된장, 청국장, 낫또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섞이게 되면 상당히 그 효과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감잎은 이렇게 찜이나 쌈이나 국을 끓여가지고 먹는 방법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감잎 추출된 여러 가지 기능식품도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이용해 볼 수가 있고, 근데 제일 좋은 거는요, 그냥 기호식품 차로 마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시골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잎을 좀 따서 좀 보내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말려서 그래 이용을 하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암 환자가 감과 감잎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제일 감을 먹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감은 맛있잖아요. 그런데 많이 먹으면은요, 이 안에서 돌덩어리 같이 바뀔 수 있어요. 이 탄닌이 이 변비를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 같은 거 변비 심해서 감을 못 먹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탄닌이 장 안에서 이게 소화가 안 되고 덩어리가 져버리면은 식물석이라는 게 돌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장을 막아가지고 장폐색 증상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고생하죠. 이거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는 것, 떫은 감을 먹을 때는 특히 좀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당분이 이제 상당히, 이것도 이제 감도 달잖아요, 우리. 특히 홍시감 같은 경우는 되게 달죠. 그래서 당분이 높아지면 당 지수가 높아져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 지수가 조금 낮을 때, 그러니까 홍시가 완전 돼버리면은 탄닌도 줄어들면서 당도만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감도 뭐냐면 그냥 맛있어 갖고 먹는 것보다도 어떤 치료 개념을 먹는다 생각한다면 조금 떫을 때 먹는 게, 그런 경우에는 당 지수가 좀 낮죠. 그리고 탄닌이 높고, 그렇지만 많이 먹게 되면 또 이제 장폐색 같은 경우에 변비가 심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적당한 양을 먹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을 먹을 때 어떤 약물들하고 같이 먹을 때 좀 주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탄닌, 감 속에 있는 탄닌이 철분 흡수를 억제하고 방해를 하니까, 만약에 어떤 철분제 같은 거 먹는 경우에 조금 따로따로 먹는 게 좋은데,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는 철분제는 먹지 못하게 저는 이제 권하거든요. 철분제 자체가 어때요? 암세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철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철분제는 먹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아마 제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은 이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철분제를 먹고 계신 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을 먹게 되면 흡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과 함께 먹으면 항암 효과가 극대화되는 식품이 있나요? 이제 우리 감 속에 들어있는 그 항암 성분들, 이런 성분들하고 같이 시너지 낼 수 있는, 이 안에 보면은 뭐 폴리페놀이라든지, 그 다음에 플라보노이드라든지, 그리고 뭐 탄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양이 많아져야 훨씬 더 그 가지고 있는 식물들의 파이토케미칼의 성분의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같이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먹는 게 좋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보면은 뭐 브로콜리라든지 또 올리브유 같은 경우를 먹게 되면 감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유효 성분들이 흡수율이 높아지는 걸로, 특히 지용성 성분들이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유라든지, 그 다음에 토마토, 마늘, 그리고 콩 종류, 특히 이제 발효한 콩. 그래서 발효한 콩은 이제 뭐 청국장이나 된장, 낫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섭취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무의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무는 우리가 거의 뭐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음식에서 빠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는 우리가 매일 먹기 때문에 무가 어떤 이 항암 작용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우스개 이야기 하나가 보면은, 우리는 음식으로 무를 먹을 때는 그냥 음식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 무를 또 한약재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먹을 때는 음식이고, 한약을 취급하는 이런 한의원이나 이런 데서는 무가 또 약이 되더라고요. 그럼 무는 항암 작용이 가지고 있다는, 약성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무 속에 있는 가장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는 것은 이소치오시아네이트라는 물질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이제 전구 물질에서 이소치오시아네이트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이 작용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세포 주기도 억제하고 세포 자살을 유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독도 해요. 우리가 무 같은 경우는 해독 작용을 상당히 크게 보거든요. 그래서 해독하는 음식으로서 무를 항상 많이 권유를 하고, 우리가 해장국 같은 거 하더라도 우리가 무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해독 보면은 어떤 세포 안의 해독도 있겠지만 이제 간 해독, 그리고 이제 면역 강화라든지, 또 우리가 무는 먹으면 소화가 잘 되잖아요.
소화를 촉진하거나 이런 식욕을 올라오도록 도와주고, 또 무가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작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는 상당히 다양한 암하고 관련해서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의 항암 효과를 입증하는 논문이나 동물 실험이 있나요? 이게 2014년도에 NIH 펀메드에 발표된 자료인데, 이소치오시아네이트, 이 무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죠. 이게 어떤 항암 작용을 하는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자료인데, 이 텍사스 공대 교수분이 발표한 자료예요. 무 속에 들어있는 이소치오시아네이트, 이 부분이 어떤 작용을 해서 항암 효과를 내는가 연구한 자료인데, 마이그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암세포가 전이가 되려면 어때요? 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혈액으로 가서 그 다음에 혈액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른 조직으로 가는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을 억제를 시켜주더라는 거고, 또 하나는 암세포가 주변 조직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거든요.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것을 보통 이제 우리가 인베이전, 침습 이런 용어로 쓰는데, 이런 효과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가 우리가 암이 전이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암 치료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것을 증명한 이런 논문 자료가 있습니다. 무의 항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무를 먹을 때 우리가 전에 그 마늘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마늘을 생으로 먹었을 때 이렇게 으깨가지고 먹으면 우리가 알린이라는 성분이 알리신으로 만들어진다 이랬는데, 이 무가 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무도 뭐냐면 이렇게 잘게 썰었을 때 미로시나제라는 이런 효소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우리 그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그 무에 있는 성분이 이소치오시아네이트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소치오시아네이트가 되어야 우리가 말하는 이런 항암 작용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는 이렇게 좀 잘게 썰어서 먹는 게, 생으로 먹는 게 효과는 가장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무를 생으로 먹게 되면은 사실은 위장장애가 심하잖아요. 또 무 속에 들어있는 황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에서 가스를 만들 수도 있고 속을 더부러가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생으로 너무 많이 먹을 수가 없죠. 또 이럴 때는 살짝 데쳐서 먹거나 국으로 조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국을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먹고 나면 소화도 잘 되고, 특히 우리 암 환자분들은 항암하는 경우에 위장장애가 상당히 심하죠. 식도염도 그렇고. 그래서 무국을 이렇게 끓여서 먹게 되면 항암 효과도 얻을 수도 있고, 또 소화도 좀 잘 돼서 항암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를 제일 많이 먹는 방법이 뭐예요? 김치 담가서 먹잖아요. 무김치, 깍두기. 이게 이제 발효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무에 있는 무청이라든지 또 우리 깍두기 이런 부분들 발효해서 먹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유산균들에 의해서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이소치오시아네이트로 자주 잘 바뀌는 걸로 돼 있어요. 바뀌는 걸로 돼 있어서 훨씬 더 항암 작용을 더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김치로 해서 평소에 잘 먹으니까 이 방법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암 환자가 무를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암 환자분들은 어쨌든 그 항암을 하거나, 그리고 또 암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어떤 위장장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무를 먹게 되면 그냥 생으로 먹게 되면 자극성이 조금 있어요, 무가. 그렇기 때문에 위점막 손상 같은 거, 식도 손상, 대장 쪽에 어떤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거나 하는 경우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또 생으로 먹었을 때 속이 더 쓰리다든지 어떤 설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유발된다면은 생으로 먹지 말고 익혀서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생으로 이렇게 먹으려고 환자분들이 좋다 하면은 어떤 방법이든지 어려운 방법이라도 또 쓰잖아요. 그래서 생으로 꼭 무를 좀 먹어야 되겠다 이래 한다면 조금씩 그래서 여러 차례 나눠서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무를 먹을 때 조금 조심해야 돼요. 무 속에 고이트로겐, 갑상선이 커지는 것을 유발시키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이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분이 있는데 무를 많이 먹게 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생으로는 먹지 말고 익혀서 먹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그 무가 또 혈당을라든지 혈압을 좀 떨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걸 복용하고 있는 분들은 약을 먹을 때 조금 더 주의를 해서 만약에 저혈당이 온다거나 저혈압이 온다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용량을 가지고서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특수한 경우에 아니면 특수한 목적 때문에 뭐 많이 먹었을 때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들을 주의하면 될 겁니다. 무와 함께 먹으면 항암 효과가 극대화되는 식품이 있나요? 네, 무를 먹을 때 무 안에 있는 성분들은 대개 이제 무가 십자각과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각과 식물들은 같이 먹으면은 어때요? 훨씬 더 안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많아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게. 그래서 무와 같이 십자각과 식물들이 뭐 브로콜리, 그다음에 양배추, 그다음에 부추, 마늘 이런 부분들이 다 십자각과 식물들이거든요. 이 십자각과 식물들 계통을 같이 먹으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 무가 속에 들어있는 이제 비타민 C, 우리가 비타민 C가 몸 안에 흡수될 때는 철분을 같이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빈혈이 있는 분들은 저는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가능한 한 철분제를 먹지 말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빈혈을 해결해야 되겠는가 할 때 비타민 C를 먹으면 도움이 되거든요. 비타민 C를 먹으면 이온화된 철분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클로렐라나 또 스피루리나 같은 걸 같이 먹게 되면 이 안에 있는 포피린이, 이 포피린하고 비타민 C가 가져다 준 철분이 합쳐지면은 이게 헤모글로빈이 되거든요. 빈혈이 있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이제 시금치나 두부 등 이런 품들하고 같이 섭취를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 이 무 속에 들어있는 지용성 성분들, 특히 이제 카로티노이드, 비타민 A 계통, 그리고 이제 지용성 뭐 폴리페놀에 대한 흡수율을 같이 높여주기 때문에 훨씬 더 지용성 비타민에 대한 효과들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리브유도 무하고 같이 먹었을 때 좋은 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암 환자에게 비트, 어떤 항암 효과가 있을까요? 비트는 제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권장하는 몇 가지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이제 뭐 비트, 그 다음에 이제 고구마, 마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좋은 음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비트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비트 속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트리메틸 글라이신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요, 그 메칠기가 있어요. CH3라는 게. 이게 사실은 우리가 후성 유전학에서 나오는 이 메칠기는 유전자의 한마디로 스위치입니다. 스위치가 돼서 이 메칠기가 유전자에 붙으면 이 유전자는 기능을 안 합니다. 또 이 메칠기가 유전자에서 떨어지면 유전자는 활동을 해요. 그 스위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스위치가 오작동되면 암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베타인이 부족해서 스위치가 부족했다. 어때요? 암을 막 일으키려고 하는 유전자들을 끊어야 하잖아요. 근데 모자가 스위치를 끌 수 있는 모자가 부족하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유전자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베타인이에요. 이게 비트 속에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또 이게 잘못되면 우리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게 몸에 채이게 돼 있어요. 이 호모시스테인이 채이면은 나중에는 심장 질환을 일으켜요. 요 지금 베타인하고 그다음에 호모시스테인하고 이 사이클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역할을 하는 게 비트예요. 그래서 비트는 우리가 암을 그 유전자 변이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 심장 질환을 예방해주는 그런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 자체가 우리가 염증을 잘 일으키는 NF-카법이라는 이런 유전자 단백질을 억제해주고 그 다음에 간 기능을 좋게 해주고 그리고 항염이나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베타인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보면은 뭐 폴리페놀 계통에서 카페익산이라든지 클로로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고 또 비트 속에도 지용성 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카로티노이드 계통으로 해서 라이코펜이라든지 그 다음에 베타카로틴, 그 다음에 루틴 뭐 이런 성분들이 같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비트는 도움이 되고, 비트 속에는 또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어요. 사포닌은 아마 여러분들은 되게 우리 인삼이나 홍삼에 들어있는 걸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비트 속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서 이 사포닌은 면역을 올리는 기능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성분도 중요하죠. 하지만은 제가 환자들한테 비트를 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네랄입니다. 비트는 엄청나게 많은 미네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미네랄이 칼륨이죠. 칼륨,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 망간, 셀레늄, 아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비트를 많이 먹게 되면 우리 암 환자분들이 되게 세포 탈수가 많이 돼 있어요. 탈수가 돼 있기 때문에 안에서 이런 그 산화물들 같은 게 이런 게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청소가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암세포가 유전자 손상을 받고 DNA가 변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암으로 넘어가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트를 많이 먹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막아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비트 속에 질산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질산염은 이게 산화질소로 바뀌어요.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을 시켜주는 효과, 그 다음에 염증을 제거해주는 효과, 그리고 세포 안에, 세포 내 암세포 종양 미세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환경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이런 사이토카인들을 억제를 시켜주고, 그리고 환경이 면역세포가 암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또 만약에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 암 환자분들이 혈압이 있거나 아니면 당뇨가 있거나 이럴 때도 이 산화질소가 그것을 조절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비트 속에 식이섬유가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비트를 많이 먹게 되면 우리 장 안에서 유익균들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러게 되면 장벽을 좋게 해주고 결과적으로 면역을 높여주는 효과, 그리고 이게 식이섬유가 안에서 대사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대사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대사 물질들 중에는 암을 억제하는 이런 대사 물질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주는 게 바로 비트예요. 그래서 비트는 우리 항암 음식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떤 상위 그룹 쪽에다가 놔야 되는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트의 항암 효과, 논문이나 실험으로 입증된 것이 있나요? 우리 이제 비트를 이제 추출한 것과 아니면 이제 비트의 성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어떤 항암 작용을 이제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 특히 이제 대장 직장암에서 베타인 성분을 가지고 이게 어떠한 효과를 내는가를 이제 본 논문이거든요. 2023년도에 발표가 됐었어요. 여기서 나온 게 베타인이 이제 대장암의 경우에 있어서 세포 사멸, 그러니까 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는가 했을 때 세포 자살 효과가 5FA라는, 아마 우리 환자분들은 항암제를 써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세포독성 항암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항암제에 거의 버금가는 유사한 효과를 내더라. 이것을 발표한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트가 암을 예방하거나 어떤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성분들이 그런 작용을 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에 펀메드에 발표한 자료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그 다음에 플라보노이드, 그 다음에 질산염,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암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항암을 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도 어떤 부작용을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밝힌 논문이 되겠습니다. 비트, 어떻게 먹으면 항암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비트는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방법은 대개 우리 주스를 만들어서 먹는 걸 많이 지금 하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ABC 주스, 사과, 그 다음에 비트, 당근, 이 세 가지를 해서 ABC 주스를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이때 들어가는 것도 어때요? 생으로 먹는 거죠. 생으로. 비트는 생으로 먹는 게 가장 많이 먹는데, 비트는 익혀서도 먹는 것도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생으로 먹을 때는 이렇게 ABC 주스라든지 여기에 파생돼 가지고 여러 가지 주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요즘에는 뭐 까 주스라든지도 나오고 막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비트는 다 들어가요, 항상. 그래서 생으로 먹는 거. 그러면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은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 그냥 비트를 그냥 통째로 먹는 경우에 있어서는 하루에 많이 먹으면 한 절반 정도. 큰 또 비트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한 3분의 1 정도를 먹는 것을 저는 권해요. 그래서 보통 그리 되면 80에서 한 100g 정도. 그리고 비트 주스, AB 주스를 만든다. 이럴 경우에는 하루에 200cc에서 250cc. 우리가 보통 200cc면 우리 커피잔 중에서는 좀 약간 작은 거죠. 그게 200cc고. 그리고 큰 잔으로 되는 게 250cc거든요. 그 정도 드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비트를 이렇게 매일 요리를 하려면 힘드니까 아예 분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비트 분말은 한 5g 정도. 티스푼으로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사이 이 정도 드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익혀서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비트도 마찬가지로 유장장애 같은 게 너무 많이 속이 더부르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익혀서 먹는데 이때 또 장점이 있어요. 이때는 지용성 성분들이 흡수가 좋아져요. 그리고 영양소가 다양한 영양소들이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조금 더 흡수율이 높아지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질산염 같은 게 작용이 훨씬 더 높아져서 특히 이제 심혈관계통, 고혈압이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겠고, 그리고 해독 작용도 익혀서 먹을 때가 조금 더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이 식이섬유를 익혀서 먹게 되면 훨씬 더 안에서 식이섬유가 우리 유익균의 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더 나아지고, 그 다음에 어떤 먹었을 때 거부감각, 더부룩하고 가스가 채우고 하는 부분이 익혀서 먹을 때가 좀 더 적다고. 그래서 비트는 생으로도 먹는 게 효과가 있고 익혀서 먹을 때도 효과가 있습니다. 비트와 함께 먹으면 항암 효과가 더 커지는 식품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비트를 먹을 때 단독으로 먹는 경우보다는 비트는 대부분 다 보면 여러 가지 믹스를 해가지고 먹는 경우가 많죠. 제일 많이 먹는 게 이제 ABC 주스. 그게 사과 속에 있는 시트릭산이라든지 또 사과 속에도 그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많이 있잖아요. 비세틴이라는 게 있고 이런 항산화 성분들. 그리고 당근 속에는 주로 이제 비타민, 카로틴 계통이 많이 있잖아요. 카로티노이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먹었을 때 상당히 효과가 높아지고, 그리고 비트 속에 있는 비타민 C, 그게 이제 어떤 시트러스라고 하면은 그 지중해 식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먹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 그 외에는 이제 허브나 향신료, 아로마하고 같이 먹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당근, 사과 외에 오이나 오렌지, 양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먹으면 상당히 효과가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암 환자가 비트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비트하고 이렇게 먹을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유제품 먹을 때 질산염이 많이 안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질산염이 유제품 속에 있는 칼슘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산화질소를 못 만들게 되죠. 내가 만약에 비트를 먹을 때 어떤 혈압을 좀 떨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먹었을 때는 유제품을 같이 먹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술을 또 마시는 분들이 비트를 먹게 되면 이 아세트알데히드, 우리 알코올이 분해돼서 아세트알데히드가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게 비트의 항산화 효과를 떨쳐버리기 때문에 술하고 같이 먹는 것은 피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을 같이 이렇게 먹을 때 비트의 질산염이 우리 몸 안에 흡수가 되는데 좀 방해가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비트 속에 보면 미네랄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안에 칼륨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칼륨이 높아지게 되면 신장 같은 게 안 좋은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칼륨 식품인 경우에 비트라든지 다양한 고구마라든지 바나나, 이게 전부 다 고칼륨 식품이거든요. 이런 걸 먹을 때는 신장 기능을 항상 확인을 하고, 신장 기능이 나쁜 사람들은 이런 음식들은 오히려 반대로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트를 먹을 때 이제 약물하고 또 비트가 관련된 경우가 있어요. 우리 비트도 약간의 항응고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응고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 와파린이라든지 아스피린이라든지 클로르피데르라든지 이런 약을 먹고 있는 분들은 비트를 먹을 때는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항응고 효과를 더 높여서 어떤 출혈성 이런 부분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제가 방금도 설명했는데 비트를 먹을 때 혈압이 많이 떨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이 질산, 비트 속에 있는 질산염이 산화질소를 만들어서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고혈압 약을 먹었을 경우에는 어때요? 혈압이 아예 저혈압으로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 되면은 오히려 그 고혈압 약의 효과가 너무 강해져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이럴 때는 고혈압이 있을 때는 뭐 시간 타임을 이렇게 띄어서 한다든지 약 먹고 몇 시간 있다가 먹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면은 괜찮을 거고, 그래서 약물 먹을 때도 조금은 비트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요즘 암 치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우리 환자분들의 어떤 이제 요즘의 치료에 대해서 조금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하는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항암제를 쓴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또 면역을 높인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주로 많이 잡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잘 모르고 있던 부분이 바로 암 덩어리 안에 환경이거든요. 암 덩어리 안에 도대체 항암제가 공격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니면 우리가 면역세포들이 공격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인지, 이 환경에 따라서 사실 치료가 되고 안 되고, 그 다음에 약을 쓰더라도 내성이 잘 생기고 안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고 이 안을 들여다봐가지고 이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 이제 검사 데이터를 가지면 100% 알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부분을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환자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한 6개월 전부터 이분은 이제 쭉 항암을 해오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유방암이었는데 간전이, 폐전이 이렇게 돼 있었고 뼈전이까지 와 있던 분인데, TM이라는 용어를 써요. 종양 미세 환경이라는 건데, 이 안에는 암세포도 있고 또 우리가 암하고 싸우기 위한 면역세포도 있고, 이 면역세포 중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또 다른 면역세포들이 있어요. 뭐 대식세포라든지 수지상세포라든지 그다음에 단핵구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ECM이나 뭐 CAF 뭐 다양한 것들이 이 안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들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 검사들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했는데, 뭐 다 그렇게 된 건 아닌데 이 케이스에서는 척추에 있던 뼈 전이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암 사이즈도 좀 줄어들고, 상당히 이런 종양 미세 환경을 개선하는 치료가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내가 지금 항암을 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또 관에 대해서 면역을 이렇게 관리하고 계신 분들, 그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그냥 어떤 항암제를 쓰고 면역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환경을 한 번 정도, 내 환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알면은 어때요? 앞으로 내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떤 치료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뭔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맞춤형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방향을 잡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이 부분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종 시간 되는 대로 종양 미세 환경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고, 검사,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검사를 하는 게 도움이 되고, 또 이런 사례들은 어떤 게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그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검사 수치는 정상인데 암이 왜 커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항암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항암제는 대개 이제 어떤 암에는 어떤 항암제를 쓴다, 이렇게 프로토콜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토콜이 정해져 있고, 또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유전자를 보거든요. 유전자를 봐가지고 이 환자가 어떻게 되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측을 벗어나 버린 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잘 안 듣고 내성이 또 금방 와버리고, 면역은 좋은데 암은 크고, 이런 부분들 틀림없이 암 덩어리 안에 있는 환경에서 뭔가가 방어막을 단단히 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약들이 효과를 내려면 이 방어막부터 일단 깨줘야 되는, 아직까지 그런 개념을 잘 안 했는데, 앞으로는 그 방어막을 깨는 치료가 계속 대두가 되고 아마 치료의 중심이 되리라고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음식을 많이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할 때 음식 같은 거 우리가 사실 음식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면 알고 보면 주의할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항상 뭐 머릿속에다 외워가지고 막 이게 뭐 우리 수학 공식 풀듯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좀씩 알아두고 또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걸 공부를 했어요. 하고 나서 근데 이제 평소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이거 하고 나서 이제 지키는 거예요. 지킨데 뭔가가 좀 소홀히 됐어요.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아무 탈도 없었는데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혹시 이걸 해갖고 탈이 나지 않는가 막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그렇게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요, 이거는 우리가 음식이라는 것이 약이 아닙니다. 음식은 항상 어떤 약효로 따지면은 적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약은 항상 일정 기간만 약을 먹는 거고 음식이라는 것은 꾸준히 매일 먹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효과가 나는 거니까 한두 번 과량으로 먹는다 해서 크게 걱정하실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예민하신 분들은 꼭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